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그 훈풍에 의해서 우리 시장도 보면은 상당히 흐름들이 잘 나왔습니다. 그 기폭제가 됐던 것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이제 뭐 블루 웨이브, 레드 웨이브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게 미국 시장의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떤 정치적 그 흐름이 다음 단계까지 이어졌죠. 사실 이제 그 바이든 정부가 되느냐, 새로운 공화당의 뭐 트럼프가 되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어떤 향방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물가 지수, CPI 지수가 7.7%. 그러니까 기존 지난달에 8.3%에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에서 목표치를 잡고 있는 2%대에도 엄청나게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미국 시장이 거의 뭐 3%대, 6%대 이 종합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와 같이 어떤 흐름들을 갖춰줬지만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떠냐면은 종목들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 올라갈 때도 특정 어떤 테마성에 있는 종목들이 뭐 10%에서 15%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골고루 1%, 2%를 움직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좀 살짝 올라왔는 느낌이지 아직까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이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이런 현상보다도 지금 우리는 어떤 것을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느냐면은 12월 2일이죠, 그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이제 우리가 20년도에 국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2023년 1월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우리가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을 때 대권 주자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으로 조금 연장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12월 2일 날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 투자의 수익이 5천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거의 뭐 20% 넘는 그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주식 투자가 500만에서 지금 1,200만까지 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어떤 세금 부분에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지만 또 반대편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주가를 상승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잠시 화면 보고 지난주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는 지금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1%씩만 올라도 주가는 어제와 같은 현상이 종합지수가 70%, 80%, 뭐 60%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돼 있는 것이 2차 전지 그리고 네옴시티 재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그와 관련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종목들이 다음 주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도 보면은 데모라든지 이 재건주들이 G20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이 G20이 다음 주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된다든지 휴전이 된다든지 어떤 방향성을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지금 시장에서의 좀 주가 흐름이 더 상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데모가 지금 현재로서는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뭐 도화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서암기계라든지 뭐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움직였지만 지금 현재는 데모가 어떤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시도 지금 대부분의 이 테마성의 종목들은 주가가 파동이 많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5일선에서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장의 패턴을 보면은 제가 여기에서 파동이 나온 종목들은 5일선이 깨지면은
매도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다음 파동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어떠냐면은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5일선을 많이 깨지 않습니다. 파동이 나왔는데도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현재 상승장으로 조금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들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요. 대모 역시도 지금 5일선에서 하루의 진폭이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배우신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도 충분한 끌고 가지 않는 전략이라 하더라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움직였던 것이 이 피코그램입니다. 무상증자입니다. 얘는 어떤 테마냐면은 무상증자 지난번에 1대8 노토스라든지 또 공구음은 1대5 여러분들 그림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 피코그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1대5입니다. 한 주당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5주를 주는 그런 어떤 건데 상당히 좋은 거죠. 과거에는 보면은 무중 1대1만 해도 상당히 상한가를 치고 이랬는데 1대8의 어떤 전적이 있다 보니까 1대5는 약간 좀 그렇게 큰 인기는 없지만 요 흐름들이 과거의 노터스나 공구어머니나 이런 종목들과처럼 권리락 이후에 막점 상한가를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기준일이 22일이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3일이죠. 18일까지 이번 11월 18일까지 보유하고 계셔야만 다음 날 권리락을 맞으면서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그 1대5의 무상증자를 할 때는 주식수가 작습니다. 한 300만 주, 200만 주 이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이 지금도 보면 5일선 위에 있는데 이제 18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18일이면 이번 주 금요일이죠. 잘 챙겨보시고 상장되는 날은 12월 7일이니까 주가가 권리락하고 상장하고 난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상장되기 전에 어떠냐면 또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화요일 날은 MBT 이런 거는 크게 의미는 없지만은 어쨌든 웹툰이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되는 이런 부분으로 좀 그림이 좀 나와져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화요일 날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그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약간 좀 이렇게 빗장을 여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내년 3월 중에는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 더 이상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증가 속도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청당 글로벌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테마에 엮였냐면은 화장품 관련한 종목으로 그죠? 우리가 화장품 하면은 한국 화장품 물론 아모레퍼시픽 같은 큰 대형 종목도 있지만은 주가가 비싼 종목도 있지만 한국 화장품 제조 이츠한볼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지금은 또 청당 글로벌이 살짝 고개를 들면서 파동이 바닥에서 지금 보면은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에서 어떤 바닥 형성을 좀 하고 난 이후에는 슈팅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슈팅들이 나오기 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느냐면은 흔듭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흔드는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 흔드는 작업은 이 흔든다라는 거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 5일선을 딱 찍는 것 또는 뭡니까? 파동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5일선을 살리고 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5일선을 팍 밀어버리는 경우. 그럼 지금 이 청당 글로벌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은 5일선을 확 밀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흔들기라는 겁니다. 1분봉을 보시면은 1시 조금 넘어서 확 밀어버렸는데 그런 것들. 그 밀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격대 9,000원을 깨면 안 된다 이러는데 9,000원을 딱 깨고 8,930원을 딱 찍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흔들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지금까지 시장이 너무 이제 급격하게 돌아오고 파동 길이가 짧고 너무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조금 그렇게 흔들릴 때 투매를 하기보다는 그 원칙을 자꾸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대반등을 할 때 여러분들께서 어떤 포지션을 잡아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준 얼마를 깨면 안 된다, 얼마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에서 한 발짝 조금 물러서서 보면서 대응 전략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2차 전지가 이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의 대명사 3인방, 금양,
미래나노텍, 이수화. 제가 여기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한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료가 이제 노출되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 테마의 어떤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료가 노출되고 나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더 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금양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밀렸지만 아직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이수화학은 이 지금 하루에 여러분들께서 밑에서 사지 않아도 그 분봉의 사이클이 이제 단가가 뭐 3만 원대, 뭐 2만 원대, 뭐 이렇게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그 올스를 기준으로 한 그 1분봉의 어떤 사이클에서 하루에도 진폭이 주당 2,000원, 뭐 3,000원,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사이클을 사실 이 파동이라는 거는 한 번 나와야 정상인데 지금 시장에서 올슨 기준에서 몇 번씩 나온다라는 거는 그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은 올리면서 팔아가면서 띄우면서 이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면 활용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점에 잡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도 이제 제가 그와 관련되는 관심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 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사이클만 이용해도 그 수익 구조가 엄청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10%, 20%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잘 움직였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들이 숨이 죽었느냐? 여전히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이 2차 전지 3인방은 어떤 매매를 해야 되느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파동이 나온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분봉을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날의 일봉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파동 길이가 달라진다. 양봉일 때는 물론 매수 자리는 양봉일 때는 정비열에서도 잡을 수 있고 201분봉 하단부에서도 잡을 수가 있겠지만 이 어쨌든 그 양방에서 일봉의 파동 길이를 보면서 퍼센테이지를 보면서 만약에 오늘 15%가 상승돼 있느냐, 5%가 상승돼 있느냐, 마이너스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수익 구조를 형성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이죠. 수소차. 그래서 이제 수소차 관련한 종목들 동아성이라든지 뭐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뭐 이런 종목들 금요일 날은 지혜는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세종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수소 관련한 이런 종목들도 하나의 그룹으로 테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S퓨어셀을 많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수소 관련한 종목들 뭐 범한퓨어셀 그죠? 그다음 풍국주정 많이 있었지만 또 이번 주에는 동아화성을 비롯해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라는 것은 물론 이 네옴시티도 지금 보시면은 이날 목요일 날 세오글로벌이 상한가를 치고 금요일 날 점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네옴시티의 시발점은 어디였냐면 한미글로벌 유신 여기에서 어디로 갔냐면 코론 글로벌로 갔다가 인디에프 그다음에 국영 GNM 이래가다 세오글로벌로 왔습니다. 세오글로벌이 왜 왔느냐? 오늘 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빅이라는 그 사우디에 있는 기업이 이 사빅이라는 기업이 화학 기업인데 세계 화학 기업 중에서 거의 한 2등 순위에 있는 그런 아주 큰 기업인가 봐요. 이 사빅이 이 네옴시티 관련한 이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그러면 이 세오글로벌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이 사빅이라는 기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연관성이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지금 세오글로벌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조금 이따가 내 사빅 관련한 종목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고.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수가 거의 뭐 70포인트, 뭐 80포인트 가까이 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 저점이 뭐 60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카카오 3인방이 많이 움직였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들 지수 관련해서 좀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면 그런 종목들 역시도 어떻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밑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상한가를 쳐도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이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밑에서 상한가를 치고 올라올 때 그것이 하나의 상승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크게 이제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다음 주 시장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고 이제 지금 시장 패션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잠시 화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제 손절인데 이 손절도 그 시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예. 하락장에서 다르고 상승장에 다른데 사실 이 손절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은 리벤지 있잖아요. 리벤지. 복수. 그죠? 이 복수는 어떤 사람이 많이 하죠? 좀 뒤끝이 있는 사람이 좀 복수를 많이 하죠. 그럼 세계에서 뒤끝이 있는 남자 여러분들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뭐 아수라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그 세계 2차 대전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에서는 또 영웅으로 불리고 있죠. 사실 이 히틀러가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었거든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 히틀러가 상당히 그 뭡니까 미술 이런 부분에 좀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었나 봐요. 뭐 친구도 없고 그죠? 이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런 뭐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그 최고의 빈 아카데미 그 미술대학에 지원을 했지만 삼수를 해도 떨어져서 히틀러가 그 교장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앞으로 엄청난 대화가가 될 텐데 이 대학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은 것은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거다. 그런 어떤 자신감이 그 오스트레일리아의 청년이 독일에 가서 정치도 하고 많은 군중들을 앞에서 그 탁월한 언변으로 거기까지 갔는데요. 왜 이 히틀러가 뒤끝이 있다고 하느냐면은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상당히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가 힘들 때 유대인 집에 그림을 팔러 갔을 때 그 아름다운 여성이 그죠? 여성에게 프로포즈했지만 거절당하고 뭐 이런 어떤 야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가 성공했을 때 유대인들을 물론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나라도 없고 말도 자기 나라 글자도 없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무시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고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올리는 그 제를 올릴 때 많은 양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지시키는 동물보호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보면 이 손절 제가 오늘 복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손절이라는 거는 약간 복수예요, 복수. 그죠? 내가 여기서 딱 자르고 다시 저 밑에서 잡아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상승장에서 손절과 하락장에서 손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장이냐? 딱 상승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하락을 벗어난 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락을 벗어난 장이기 때문에 이 하락할 때는 어디가 하락인지 모르고 계속 땅굴을 파고가지만 지금은 어떠냐면은 하락을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이평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있고 21선이 있고 61선이 있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어떤 받침돌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손절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되는 종목은 뭐냐면 그것은 상승이나 하락장이나 좀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첫 번째 이 모양은 뭐냐면 파동이 나왔을 때라는 거죠. 파동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무조건 여튼 그 파동이 1파든 그다음에 3파든 마지막 5파든 그 파동이 거기까지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면 끊어치는 전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파동이 이렇게 나왔죠. 5일선 깨지면 나중에 이제 제가 뒤에 그런 유사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5일선이 무조건 깨진다.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뭡니까 여기서 팔겠는데 여기서 팔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꼭 여기까지 가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주식이 다 상승 5파가 나오고 상승 3파가 나오면은 그럼 누가 뭐 주식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요? 근데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면은 세력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쟁도 전략과 전술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세력들도 전략과 전술을 쓴다라는 거죠. 전략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부적인 악재가 나올 수 있다든지 갑자기 시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던 것도 멈출 수가 있고 갑자기 우리가 요만큼 하기로 했는데 시장이 더 좋아지면서 활활 타오르는 화랑장이 된다면 파동기를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는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5일선은 딱딱 끊어줘야 된다. 5일선 파동이 나오는. 여기서 잡아서 이래도 5일선 깨지면 끊어주고 여기서도 5일선은 끊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거는 대형주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항상 기준을 제가 이제 201선을 잡아줬잖아. 그죠? 보통 이렇게 이제 파동이 나오고 나서 이 201선을 기준으로 해서 쏟아지지도 않으면서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지지들이 이 지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갈 자리에서 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지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못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면은 밀려 내려오겠죠. 그죠? 그런 그 부분들에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이제 지금은 어때요? 손절이 필요 없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이게는 주가가 밀릴 대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밀렸죠? 이만큼 내려와서 이렇게 밀렸지 않습니까? 이래 밀리고 나서 제가 바닥을 탈출할 때는 어떻게 탈출한다고 했죠? 정배열에서 역배열에서 긴 짝대 양봉으로 탈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탈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탈출을 할 때 이 201선을 한 방에 뚫을 수도 있지만 못 뚫고 차근차근 이렇게 갈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윗꼬리에서 최고점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어떻느냐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긴 짱또의 양봉의 5일선에서 밀릴 때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고점에 사서 이는 라인에서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해 두면 충분히 여기까지 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방향성이 잡힌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역별 수준이지만 이 밑에는 뭡니까? 정배열이잖아. 그죠? 정배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뭐냐면 파동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는 구간. 정배열이라도 이 정배열을 만드는 요 구간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 여러분들께서 역시 이 최고점에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 파동 길이가 시작하는 1.5에서 2배, 2배. 그러니까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서 이런 어떤 현상이 나왔다. 그죠? 10,000원에서 이 현상이 나왔다 하더라도 1.5배면 15,000원에서 20,000원의 어떤 그 파동 길이가 나오지 않을 때는 충분한 여기서 매수 자리를 잡아줄 수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제가 아까 첫 번째 5일선이 그 할 때마다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이어폰이. 이게 지금 이어폰이. 예. 자, 여기서 지금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어디냐면 이 차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그렇지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 차트의 모양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정배열이 돼 있는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단봉이든 중봉이든 뭐 긴 짝대 양봉이든 이 차트를 만들어주면서 요 5일선이 이렇게 딱 깨지는 요 음봉이 나올 때는 어쨌든 어디에 사셨든 일단은 끊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끊어주고 다시 이렇게 봐야 되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날 지금 보면은 41,000원까지 찍었습니다. 41,000원까지 찍고 다음날 주당 4,000원 10% 이상을 빼버리니까 아마 여기에 고점에 40,000원대 사신 분들은 상당히 황당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 패턴을 잘 보셔야 돼요. 요즘 이 파동이 제가 여기서 뭘 설명드렸냐면은 짱대 양봉이 처음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따라 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짱대 양봉이 파이널 게임이 파동이 다 나온 자리에서도 그 자리는 뭐냐면 매도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대로예요. 보통 보면은 얘는 지금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5,000원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5,000원에서 시작해서 40,000원까지 와 있는데 이 짱대 양봉에 따라가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밑에서 시작할 때는 따라가도 되지만 이 정배열에서 마지막 파이널 게임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따라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40,000원에 사셨다면 아침에 10% 빠져버리니까 예를 들어 100주만 사도 10% 빠지면 얼마예요? 주당 40만 원, 50만 원이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거기 1,000주만 샀다 하더라도 그죠? 400만 원, 500만 원이 쑥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숙지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이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시간에 좀 밀렸습니다. 뭐 이것도 약간 뭐
악재성 뭐 그죠? 근데 시간에서 그렇게 뭐 반응을 안 했어요. 좀 뺐다가 이제 올려놨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 올선 무조건 이 올선에서 깨지면은 끊어주고 다시 잡고 이 종목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흔드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말에 의해서 네옴시티 그죠? 뭐 어떻게 빈살만이 온다 안 온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사신 분들 여기 개파락을 시켜버리고 여기서 한번 개파락을 시켰거든요. 여기네요. 여기서 개파락 시키고 다시 양봉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빈살만이 온다고 많이 이렇게 올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개인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이는 속임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다 달라붙었는데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으니까 개파락 이것도 한 10% 개파락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개파락을 시키고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이 파동 길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1.5에서 2배 이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파동 길이가 이럴 때는 이 흐름을 잘 보면서 양봉 시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그죠 이렇게 요런 어떤 패턴들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히 여기만 가도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얘는 뭡니까? 어떻게든 얘는 올선이 깨졌기 때문에 보유를 해서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중 트레이딩은 가능해요. 얘가 지금 요 라인에서 장중 트레이딩이 45,000원에서 47,000원, 6,000원, 주당 1,000원, 2,000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동 길이를 하루에 한두 번씩 내줬다고요. 내줬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탁 밀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올선이 깨진 종목은 그날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되 보유를 해서 가져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삼성전기인데 이 종목이 아마 2012년도 정도 되는데 이건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요게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거를 조금 더 압축시키면은 어떤 패턴이냐면 앞에 제가 여기 보세요. 이거 있죠. 이 모양. 이렇게 하다가 팍 쏟아지는 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아이고.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떤 모양으로 돼 있냐면은 이 삼성전기가 방금 전에 제가 그림 그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좀 늘어져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지지 라인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다가 어떻게 돼 있냐면 요 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못하니까 추가적으로 밀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은 대형주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대형주에서는 고기 박스 꺼내서 이렇게 갈듯 이렇게 하다가 그럼 개인들이 아유 그림을 그리니까 가겠지 하고 밀리면 사고 하다가 팍 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밀리는 지점에서 항상 그걸 예의주시하고 그걸 다 깨고 날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과감하게 잘라야 된다. 자, 그리고 이 대원강업 같은 경우는 보세요. 밑에서 탈출할 때 배운 그대로죠. 윗골이 달렸죠. 그럼 전부 다 어떻게 할까요? 그날 파동이 못 나왔다고 어떻게 합니까? 다 던지잖아. 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사면은 이런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패턴. 그러면 지금 여기서 파동 길이를 보면은 거의 더블 나왔잖아요. 1.5에서 2배 정도 나오면은 거의 파동 길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구간이다?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거예요. 무조건 분봉상으로 201분봉 밑에서 그날 파동이 안 나왔을 때 내려갔을 때 잡으면은 요 진폭에서 몇 번을 움직일 거라고 요 진폭을. 그러고 나서 꾸꾸러지겠죠. 굽어지겠죠. 그러면 얘가 지금 여러분들 요 그림을 요렇게 그리나니까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켜진다. 그러면 양봉이 켜져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예요, 매도. 왜 매도냐, 그 원리가. 파동이 1.5에서 2배 정도 나왔잖아.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트론텍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여기 윗골이 달렸죠? 요즘 요 패턴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대원강업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요렇게 되면은 요런 음봉을 한 2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당기는 요즘도 그런 패턴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물론 요렇게 밀렸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음봉이겠죠. 음봉인데 순간적으로 1, 2분 만에 갑자기 팍 당겨가지고 그러면 저렇게 순간적으로 팍 당길 때 시간대는 어떻게 되느냐? 오전 10시, 뭐 9시 반, 10시, 11시 이렇게 되면은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첫 양봉을 튀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린다고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요런 애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첫날 이렇게 나왔다가
한 2시 반이나 이제 1시 반에서 보통 2시 반에 많이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 때 흔드는 게 뭐냐? 흔드는 거는 분봉상으로 201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잘 가다가 팍 쏟는 거 있잖아요. 그게 흔들기예요. 그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투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소쿠리를 갖다 놨고 그냥 낼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탁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팍 튀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요런 그 달린 거는 대부분 보면 2시 반에서 3시 이럴 때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주가가 그죠? 처방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금 탑 머트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윗꼬리 이게 지금 거의 상한가 이 상한가 쳤거든요. 상한가 치고 이렇게 밀렸지만 밑꼬리 잘 잡아주면은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지금 탑 머트리얼도 보면은 5일선을 깼다가 그죠? 여기 보세요. 이 5일선 깼잖아요. 무조건 어쨌든 5일선 깨면 끊어줘야 된다고 했죠. 다시 붙더라도 이렇게 붙더라도 그죠? 그럼 5일선을 살려놨죠. 결국 얘의 의지는 뭐냐?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얘도 지금 보면은 충분히 하루에 호가창이 얇아요. 제가 호가창이 얇은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막 100주 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하루에 몇십만 원 버는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오파스넷 제가 말씀드렸죠. 대선주 빨리 나오고 있다. 오파스넷 노을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가 여기였거든요. 여기. 그죠? 지금 얘는 어떻다? 지금 1.5배, 2배의 상승을 하면서 파동을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지가 항상 파동 길이는 그럼 어디에서 결정을 하느냐? 이 시작한 지점에서 1파가 나오고 또 그 지지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거기서 또 1.5배에서 2배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 여튼 파동이 시작된 지점에서 1파에서 시작되고 2파에서 시작되고 보통 이제 5파까지 그리면은 과거에는 상승 5파가 가장 길었지만 어떨 때는 3파가 길 수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상승 3파가 길 수 있고 5파가 길 수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파동의 길이는 시작하는 지점에서 보시면 된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요 시작했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윗꼬리는 뭐예요? 요거잖아. 그죠? 요렇게 윗꼬리를 진행을 했지만 파동 길이가 이제 또 진행이 되니까 여기서 딱 눌림을 잡은 여기에서 요 꼭지에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더 사면은 지금 여기 이 꼭지에 사서 더 안 사도 수익권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죠. 자,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보라고 했던 종목들. 그죠?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일주일도 아니죠. 그럼 제가 월요일 날 샀어요. 그죠? 그 고점 있잖아요. 지금 보면 베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고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요일만 13%. SPO셀 수요일 날, 월요일 날 사가지고 수요일 날 24% 고점. 풍국주정 목요일 날 고점. 지금 보세요. S트래픽 수요일 날 고점. 보세요. 이거 미래나노텍은 당일 월요일 날 고점이네요. 29%. 엄청 컸죠, 이거 지금. 한전기술 월요일 날 고점. 이거 뭐 시간이 길어요. 지금 제가 여기 7월 달부터 방송을 했는데 7월 달부터 그 8월 달, 9월 달 시장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런데도 전부 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죠. 계속 났잖아요. 앞에 그 유튜브 보면 다 있습니다. 그것도 뭐 10년, 20년 들고 있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예,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고 뭐 10조 가까이 뭐 이렇게 뭐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뭐 이렇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들어오면 이 유동성 장세가 되면서 돈이 들어오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루에도 그 한 종목을 가지고도 10% 20%를 여러 번 트레이딩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올 때 뭐 5조, 6조 이래 들어올 때는 파동 길이가 너무 짧고 빨리 빡 쳐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래나노텍 같은 게 하루에 몇 번, 금량 하루에 몇 번씩 파동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시장의 메인 종목, 주도주 그런 종목들은 상당한 수익폭을 만들 수 있는 지금 시장이 돌아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대로 오늘 또 제가 드리는 종목들 관심창에 딱 올려놨고 그죠? 이건 다 매매 기술이 있어야 된다. 매매 기술. 그러니까 그 매매 기술은 지금 제가 7월 달까지 여기에서 방송했던 것들을 그게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잘 보면서 체크하면서 하나하나 하면은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 8, 9
10월 달 좀 어려웠죠. 10월 한 중순까지.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그때까지는 진짜 어려웠어요. 물론 그 수익 구조는 내는 것이 갑자기 파동이 팍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시간을 좀 두더라고요. 팔 수 있는 시간, 잡을 수 있는 시간, 그만큼 이제 조금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제 지금부터는 어떤 거냐면은 시장의 테마가 지금 또 새롭게 생겨나고 있죠. 그 테마가 하나 만들어지면은 자꾸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또 가지치기를 할지 안 할지 이제 물론 2차 전지도 지금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인방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또 한 종목이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두 종목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네옴시티란 말이에요. 네옴시티.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네옴시티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세오글로벌이 상한가 치고 어제 목요일 날 상치고 금요일 날 점상한가 가고 그랬던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빈살만이 지금 17일 날 옵니까? 그죠? 17일 날 오는데 지금 뭐 롯데 호텔인가 어디 뭐 지금 뭐 다 뭐 400석이 다 예약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그 사우디에 있는 기업 중에서 사빅이라는 기업이 제가 이게 화학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기업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그죠? 그럼 얘는 그럼 뭐냐? 이 플라스틱, 그죠? 플라스틱을 만드는 뭐 그런 어떤 관련성이 조금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하단부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그죠? 매매 기술을 조금 한번 발휘해 보시고 그럼 이 테마라는 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항상 여기서 어떤 그거를 눌림을 잡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보셨던 대운강업처럼 이렇게 다 올라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테마라는 거는 쉽게 그렇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삽입 관련한 종목 중에서 원익 큐브, 그다음에 얘는 지금 SGC 이테크 건설 얘는 뭐냐면 마찬가지죠. 윗꼬리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올 기세를 잡고 있죠. 얘는 이 삽입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면은 이 그 가스, 메탄올 뭐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사우디의 삽입과 여기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원료들과 그냥 뭐 잠깐 뭐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만든 그런 얘기들 그런 걸로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선제 같은 경우는 얘가 직접 삽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이런 패턴 잘 보세요. 이 한국선제의 자회사가 삽입에다가 뭐 이렇게 밸브 같은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납품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이혈령, 비혈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에 걸면 기거리, 뭐 코에 걸면 코거리.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시너지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 한국선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테마에 편성되어 있으니 먼저 갔던 뭐 국영 GNM이나 뭐 세우글로벌이나 뭐 이런 애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죠? 한번 지켜보시고 요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현재가 아니고 옛날에 삽입하고 한번 뭐 기술적으로 어떤 협약을 한번 해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움직이는데 얘도 지금 보면은 그림이 괜찮죠?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도지를 만들면서 한 번 더 도지를 만들어 줄지 뭐 그거는 이제 뭐 아니면 바로 이게 당길지 모르겠으나 여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은 좀 요 윗방향으로.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삽입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한 이런 테마들을 얘기했을 때 지금 이게 죽을 수 없다는 것이 왜 죽을 수 없느냐? 이미 ING란 말이에요. 진행을 해놨고 빈살만이 17일 날 오니까 물론 월요일 날 같은 경우 14일 같은 경우 뭐 한 박자 쉴 수 있어도 15, 16, 뭐 요런 17일 요렇게 그죠? 한번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찰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세우글로벌이 요날 아침에 진짜 강하게 팍 들어가는데 그 분봉을 보면은 분봉을 이렇게 만들고 지지를 해갖고 바로 팍 들어갔거든요. 이 세우글로벌이. 그럼 얘는 왜 다른 애들은
이 삽입 관련한 종목들이 다른 애들은 뭐 상도 못 가고 뭐 10% 상승하고 눌림 주고 뭐 요렇게 하는데 얘는 왜 그 상도 치고 점상한가를 가느냐. 유일하게 지금 이 세우 글로벌은 삽입이 이 플라스틱 국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우 글로벌이. 그러니까 나머지 앞에 것들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했고 한번 경험이 있고 이렇지만 얘는 뭐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삽입하고 세우 글로벌하고 뭐 플라스틱 무슨 뭐 그런 대리점을 운영을 하고 있다. 연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후발로 보면은 후발이 아닌데 인디에프도 자, 이 인디에프 지금 뒤에 나오는 테린포장 요런 애들은 왜 특별하게 연관성이 없는데 이렇게 움직이느냐 하면 그것도 뭐냐면 가지치기. 세우 글로벌 세아 맞습니까? 글로벌 세아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밑에 인디에프도 있고 테린포장도 있고 쌍용건설이 있는데 쌍용건설이 여기에 지금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쌍용건설 덕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지분을 갖고 있겠죠. 글로벌 세아 밑에 요래 있으니까 요 지분 갖고 있고 요 지분 갖고 있고 조금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눈꽃만큼이라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였습니까? 세우 글로벌이었는데 인디에프는 제가 이거 지난주에 인디에프 이거 상한가 치고 쳤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 목, 수, 월 여기는 그죠? 여기네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인디에프. 제가 여기 인디에프 말씀드렸던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더라도 이렇게 됐겠죠. 그때도 제가 역시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직접적인 아니라 그죠? 쌍용건설 관련해서 그 지분을 갖고 있고 쌍용건설이 거기 참여하면서 글로벌 세아라는 그 그룹 내에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 이게 테린포장이죠. 테린포장 글로벌 세아 그룹 중에서 인디에프 이렇게 돼 있죠. 이 테린포장도 요 날 어떻게 됐느냐면은 시간에 상한가를 갔죠. 그죠? 딱 보면 어때요? 그림이죠, 그림. 그죠? 진짜 이 보면은 저 데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런 그림 보면은 군침이 돈다고요. 그림이라고. 그러면 이런 그림들은 어떻게 또 트레이딩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 만약 여기서 밑꼬리가 싹 나와서 얘는 지금 어떤 형태가 돼야 되느냐면 진짜 멋지게 가려면은 딱 상한가가 나오던 양봉이 나와야 돼. 이런 뚫는 거. 그러면 그렇게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얘는 밀려도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예. 올라가도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 올라갈 때 무조건 막 이리 보면 안 되고, 그죠? 이 지금 이 거래량에서 요 눌림의 어떤 거래량이 여기보다 이제 뚫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양봉만 하나 딱 치고 나오게 된다면은 그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상한가라는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한가는 시간의 상한가든 장중 상한가든 그 상한가를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 누구예요? 세력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100%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저렇게 이제 시간에 상한가 치고 나면 아유 세력이 다 팔고 나갔다. 다 못 팔아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세력들이 물량을 그한 걸 하루 만에 다 팔 것 같으면 뭐 떼부자 되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 제가 지금 이제 2차 전지 3인방 뭐라고 했죠? 금양, 미래나노텍, 이수하 다시 등장하는 애가 누구라고 있어요? 하이드로, 리튬. 이름까지 리튬이에요, 리튬.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거죠, 그죠? 저게 이제 저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수급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볼 때 금양이나 이런 데서 좀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수급이. 금양에서 좀 빠져나오고 이수학은 좀 약간 묵직하고, 그죠? 그리고 지금 아직 미래나노텍은 아직 덜 빠져나왔는지 열심히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좀 이래 그 한미글로벌이 쫙 올라간 것처럼 그런 패턴으로 지금 살살 가고 있는데 큰 폭으로 팍팍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여기에서. 그죠? 들어오고 있죠? 상당히 세게 관심 있게 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리튬입니다. 강원에너지. 예. 강원에너지 이것도 역시 어떻죠? 얘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드로 리튬보다는 강하지는 못해요. 강하지는 못하지만은 여튼 어떻게 돼 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조금 한 번 더 요 올선을 눌려준다든지 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긴 짱대 양봉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어떤 흐름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 근데 사실 이 강원에너지도 제가 여기서 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 앞에 방송 보면은. 근데 요 종목도 상당히 여기서 끼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끼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노는 사람들은 어때요? 뭐 나이가 젊었을 때 잘 노는 사람들도 나이가 드셔도 잘 놀고 하잖아요. 똑같다니까 주식도. 요 끼가 있는 종목은 또 항상 어떻게 한다? 끼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보면은 아프리카 TV인데 이 아프리카 TV는 트위치 코리아가 이제 BOD를 그 기능 그 BOD를 뭐 중단한다 뭐 이런 얘기 또 뭐 월드컵 뭡니까 중계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튼 얘도 지금 우리가 배운 그거에 의하면은 이 긴 짱대 양봉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 200일선을 뚫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이런 어떤 진행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 그죠? 그리고 또 테마, 그리고 손절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돈주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좀 바람둥이 이러면 카사노바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17세기 에스파냐의 소설 속의 주인공이 돈주왕인데 이 돈주왕은 아무리 바람둥이여도 어떤 여자를 싫어했느냐면은 그러니까 쉬운 여자 있잖아요. 그냥 함부로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을 싫어했어요. 왜? 감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이 손절도 쉬운 종목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쉬운 종목은 막 손절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매력적이고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파동이 나올 수 있고 수급이 완전히 형성돼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찾는 연습, 공부하는 연습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주식시장에 돈주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여자 싫어하고 그죠? 좀 까탈스러운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돈주왕처럼 주식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매력적인 종목을 찾아서 성공 투자 이제 준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